윤태권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도 다뤘지만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 정리해 봅시다. 예, 오전에 그 드루킹 판결이 났어요. 예. 오후에 김경수 지사 판결이 났죠. 김경수 지사에 대해 가지고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집행유예 하나는 있지만 하나는 징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구속이 됐죠. 네. 실형 선고로. 방금 언급한 오전에 드루킹 판결에서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조금 또 오후에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긴 나왔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전에 드루킹 김동원 씨의 유죄 판결을 받을 때 판결문에 드루킹이 접근해서 김경수 지사가 도움을 얻었다 이런 그 부분이 있었어요. 예. 이게 이제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 지사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은 판결이 나겠다 이런 관측들이 그때부터 나왔어요. 네네. 근데 법정 구속은 좀 의외죠. 네. 기소된 혐의가 이제 두 개인데 둘 다 유죄가 나온 것이 재판부는 그 업무방해 혐의, 이건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죠. 이 댓글 작업을 하는 것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알았다. 김 지사가. 예. 그리고 댓글 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 이래서 이제 유죄의 이유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 센다이 총영사직 제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원래 이제 뭐 오사카 총영사는 안 되고 더 낮은 센다이는 어떻겠냐 뭐 이런 거. 예. 여기에 대해서 김 씨, 드루킹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예. 유죄로 판단했어요. 실형 선고하더라도 2심 대법원까지 봅시다라면서 법정 구속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법정 구속을 한 거죠. 그렇죠. 이 재판부는. 예, 예. 네. 이 판결 확정되면 지사직 상실이죠? 맞습니다. 일단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요, 징역형, 집행유예도 포함되고요. 아니면 100만 원 이상 벌금만 확정되면 당선 무효입니다.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에요. 그렇죠.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금고형 이상이면은 당선 무효예요. 예. 둘 다가 걸려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해서 중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법 쪽의 이야기는 뭐 저도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 경우에는 유죄인데 이걸 깎아줘가지고 뭐 100만 이하로 내려가기는 아주 어렵다. 그렇죠, 아예 그렇죠. 무죄로 바뀌든지 그렇죠. 아니든지지 도 아니면 뭐만 네. 남았다. 네. 김 지사 입장에서는 좀 더 부담스럽게 됐다. 이렇게 예. 김 지사 보고를 했습니다. 측도 예상 외였다면서요? 그렇죠. 바로 수감됐잖아요. 네. 선고 후 법원 내 대기 장소에서 입장문을 자필로 작성해서 변호인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 입장문이 방금 이제 이재정 대변인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일맥상통해요. 네. 설마 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다.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에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그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예.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다. 진실의 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피고인이 재판부에 대해서 이렇게 뭐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경우 참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흔치가 않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보면 뭐 이게 이제 맞다 안 맞다 뭐 재판부 어떻다 저떻다 떠나가지고 계속 2심 3심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원을 좀 존중하려는 이런 것을 이제 보이는 게 상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본은 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 판결의 후폭풍이 매우 크겠죠? 아, 그럼요. 일단 현직 여당 지사가 대선 관련 일로 구속 수감됐지 않습니까? 네.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사례는. 두 번째는 김 지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문 대통령의 측근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뭐 개인 비리라고 할 수는 없고 대선 관련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설미치잖아요. 바로. 예. 그리고 이제 경남, 그것도 도청 소재지인 창원하고 김 지사의 고향인 고성 통영에서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4월 재보선. 그럼요. 네. 이 사안의 후폭풍이 크고도 길 겁니다. 예. 정치권 표정들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은 6시부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지금 열고 있고 청와대는 이제 당혹한 표정입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안 좋아도 한 집행유예 이 정도 본 것 같아요. 네. 청와대에서는 이게 조금 늦게 입장이 나왔는데 아주 짧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입니다.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대변인 이재정 대변인이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이제 동일한 논평을 냈어요. 네. 매우 유감이다. 예. 그리고 이제 재판부에 대해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예. 근데 이게 좀 당청이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게 김 지사가 재판부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특수관계를 이야기한 거는 이례적이지만 당사자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청와대나 여당이 그 같은 기조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어렵죠. 더 큰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러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 고민의 결과물이 방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청와대 입장이죠. 예. 지켜보겠다. 예. 물론 이제 개별 의원들은 좀 다릅니다. 오늘 재판장에 갔던 박강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트위터에서 뭐 정치 특검의 논리를 이어받은 재판부의 경악을 금치 못한다. 사법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걷어찬 판결이다.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이런 반응을 내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뭐 공식 입장을 이렇게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야당들은 공세를 뭐 대대적으로 펴겠네요. 그럼요. 예, 뭐 청와대를 다 한 목소리로 공격하고 있죠. 한국당 윤영석 수석 대변인은 김경수 지사 사퇴해라. 문 대통령은 댓글 조작 인지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된다. 그러면서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 조작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고 대선 결과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했고 예.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일탈한 정치인에 내려진 당연한 판결이다. 10년도 부족하다. 김 지사는 민주주의의 파괴자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예.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 대변인은 박정희 유신 체제에서 정권 차원의 마타도어가 횡행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부대가 생겼고 개혁 진영에서도 이를 따라한 결과가 드루킹 사건의 전모다. 이런 여론 공작과 마타도어는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 노회찬 의원이 이 특검 과정에서 별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드루킹 1심에서는 노회찬 의원한테 돈 준 거가 인정이 돼서 정치자금법으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뚜렷하고 명확한 입장은 안 나온 것 같고요. 예. 제가 지금 대변인들급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중진급 뭐 대표급 다 입을 열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자유한국당은 전당대 기간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명절 앞이잖아요. 네. 네. 일파만파 파장은 좀 이어지겠네요.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